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AP6-2의 유닛 12, 마그네티즘 그리고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는 12.1 마그네틱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뭐 수식 나오고 이런 건 거의 없고 주로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그네티즘이 뭐냐? 앞으로 나올 내용인데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 배울 것도 있고 하는데 마그네티즘이 뭐냐면은 interaction between moving charge. 오케이. 자, 이거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석 알지? 장난감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석만 갖고 놀았단 말이야. 던지면 붙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물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니? 자석이라는 게 다 붙는 게 아니죠. 어디는 붙기도 하고 어디는 안 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뭐 나무라든가 아니면 방에 있는 뭐 벽지 근데 붙이면 안 붙죠. 뚝 떨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냉장고라든가 무슨 아니면 뭐 철제로 되어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 쩍쩍 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자석이라는 게 또 서로 간에 땡기는 그런 게 있다. 뭐 밀기도 하죠 사실은. 어떤 뭐 막대 자석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서로 땡기기도 하고 뒤집어 가지고 이러면은 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알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특정한 물질에만 붙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무빙 차지 때문이다.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가 움직이면 마그네틱한 성질, 마그네티즘이라는 거 그거에 인트린식하게 그 속에 애당초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퍼티가 왜 생기냐? 생기는 이유. 그러면은 차지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예, 그런 얘기는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처음에 미케닉스 하면서 이제 포스 얘기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은 필드 포스라는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컨택 포스라는 얘기 했었고 이랬죠. 그때는 필드 포스가 사실은 뭐밖에 없었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밖에 없었다고. 필드 포스가 뭐였지? 서로 간에 떨어져 가지고 작용하는 그런 포스가 이제 필드 포스였단 말이죠. 나머지는 everything else 다 컨택 포스죠. 직접적으로 터치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주고받는단 말이야. 노멀 포스라든가 뭐 텐션이라든가 프릭션이라든가 뭐 트러스트라든가 또 뭐 드래그 포스 등등등 전부 다 어떤 피지컬한 컨택이 있어야 서로 간에 전달이 되는 그런 포스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AP6-2로 넘어오면서 자, 일렉트릭 포스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고. 일렉트릭 포스도 차지 서로 간에 붙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간에 포스를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마그네틱 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마그네틱 포스. 뭐 아까 이그젬플로 얘기했던 자석끼리 서로 밀고 어쩌고 이 전부 다 포스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필드 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포스 할 때 했던 그런 컨셉을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라.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있었지. 그게 뭐였지? 어떤 차지가 있고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는 이런 컨셉보다는 어떤 차지가 있으면 그 차지가 주변의 공간을 막 흔들어놔. 주변의 공간을 뭐 어떻게 얼터레이션 시켜놔요. 그게 필드야. 그러면 그 필드에 어떤 차지가 가까이 와. 그럼 걔가 그 필드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포스가 느껴지는 이런 거죠. 중간에 매개체 같은 거였었죠. 이 필드가. 마그네티즘에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같은 컨셉인 거야. 일렉트릭 필드가 있듯이 여기도 마그네틱 필드라는 게 있다는 말이지. 즉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포스의 매개체가 되듯이 마그네틱 필드라는 거는 마그네틱 포스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 포스라는 건 우리가 실체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보이잖아. N극끼리 밀고 뭐 N극 S 땡기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포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관측을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관측이잖아. 그럼 옵저베이션을 했단 말이지. 자, 그거를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대체 이유가 뭐냐라든가 아니면 그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예측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라는 것도 있다 이거지. 일렉트릭 필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컨셉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created by moving charge. 마그네틱 필드라는 게 자석이 있으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텐데 그러니까 마그네틱 포스가 이제 있을 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빙 차지 때문이다. 근데 마그네티즘 그러면 무빙 차지 이게 떠오르면 돼요. 차지가 움직이네. 그럼 그것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 우리 자석이 마그네티즘이라는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차지는 일렉트릭 포스는 어떠니? 차지가 움직여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차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생기는 거죠. 꼭 움직여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차지가 있고 멀쩡히 있어도 서로 간에 포스를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래비티도 마찬가지지. 서로 간에 지구와 달이 움직여야만 사실은 뭐 움직이고 있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고 있긴 있는데 그래야만 중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매스라는 게 있으면 중력이라는 게 무조건 있는 거지. 마그네틱 필드는 근데 달라요. 마그네틱 포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차지가 있다고 생기는 거는 그냥 일렉트릭 포스고 그 차지가 움직이면 그 무브먼트에 의해서 뭔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런 걸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벡터 필드, 이것도 이제 벡터 필드니까, 마그네틱 필드 벡터 필드니까 이것도 뭐 똑같은 성질이죠. 이거는 뭐 구태여 여기에만 국한된 그런 성질이 아니라 일반적인 벡터 필드에 다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써놨어요. 벡터 필드 that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magnetic force exerted on moving electric charge, electric current, 그리고 magnetic material 그랬어요. 그래서 magnetic 필드가 있어. 그러면 magnetic 필드가 어디다가 force를 주느냐 이거죠. 자석끼리만 force를 주고받느냐? 그게 아니야. 자석끼리만 force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magnetic 필드가 있으면 걔네들이 어떤 차지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차지한테 force를 준단 말이죠. 키워드가 뭐야? 무빙 차지예요. 무빙 차지. magnetic 필드는 무빙 차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차지가 가만히 있으면 magnetic 필드가 있거나 말거나 나는 영향이 없어. 그 무브먼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차지가 움직인다. 혼자 그냥 뭐 일렉트론 휙 하고 움직인다. 이것도 되지만 커런트 봐, 커런트. 커런트도 뭐였어요? 우리 이제 컨덕션 커런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우리 서킷 할 때 배웠잖아. 커런트라는 게 뭐야? 차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와이어가 있고 와이어에 커런트가 흐른다. 그러면 그 와이어 자체가 마그네틱 폴스를 받게 돼요. 커런트가 흐르는 것도 차지 무브먼트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magnetic material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쇠 같은 거는 자석에 붙고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건 자석에 안 붙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에 따라 어떤 건 붙고 어떤 안 붙고 그런 성질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practical magnetic fields are created by current. 그러니까 무빙 차지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차지가 하나 휙 하고 움직이면 생기는데 이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고 쳐봐. 그럼 실험을 한다고 치면 이 차지 던질게. 이렇게 던지면 너 받아. 그리고 나서 움직이니까 차지 여기 필드 생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차지 하나하나를 다루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디스크리트한 차지를 우리가 다루긴 되게 어렵죠. 일반적으로 차지의 무브먼트는 결국은 프랙티컬하게는 커런트란 말이죠. 학교에서 실험할 때도 딱 스위치 누르면 커런트가 흐른다고. 커런트가 흐르면 결국은 차지의 무브먼트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커런트 때문에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고 어쩌고 하는 거를 실험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거예요. 프랙티컬하게는 우리가 실제로 학교 실험실에서 많이 다루는 건 뭐냐면은 차지 자체 덩어리 하나 이거 움직이는 것보다는 커런트가 지나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고. magnetic interaction are understood in terms of magnetic poles. 그러니까는 magnetic interaction이 force인데 우리 자석 그러면은 N극, S극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침판 같은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았죠. 이게 해놓으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S는 남쪽을 가리키고 뭐 그런단 말이지. 결국은 그리고 서로 간에 뭐 폴스를 주고받는 거 할 때도 N극, S극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나서 걔네들이 폴스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그렇지 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가 될 텐데요. 이 마그네틱 필드 자석 있어. 그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싹둑 잘라. 그럼 요거는 N극 따로, 요거는 S극 따로 이렇게 되느냐? 안 그렇다고. 이렇게 싹둑 자르면 NS가 또 생겨. 결국은 어떤 자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자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는 N극과 S극이 같이 있어요. 폴이 양쪽으로 다 있다고. 하나만 있는 건 없어. 이거를 하나만 있는 거 보통 이제 모노폴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릭 모노폴이 있느냐? 있어요. 차지 혼자 있을 수 있잖아. 포지티브 차지 혼자, 네거티브 차지 혼자 이렇게 있는 거야.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포지티브 차지 시작을 해가지고 네거티브 차지 쪽으로 가잖아. 우리 일렉트릭 필드 라인에 대해서 많이 그려봤단 말이야, 그렇죠? 항상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 왜냐면 시작은 포지티브에서 하는 거고 끝은 네거티브에서 끝나니까. 얘는 어떠냐?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N극, S극이 있어. 오케이, 뭐 필드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N극에서 나온다고 쳐봐. 뭐 나오는 어떤 필드 그린다고 쳐봐요. 이게 둘이 혼자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쪽을 N극 보고 있으면 내 뒤통수가 S극이야. 여기서 뭐가 나오면 뒤통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이런 성질 때문에 즉 마그네틱 모노폴 혼자 있는 N극, S극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다고. 자웅동체처럼. 그렇지? 생물에도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그네틱 필드가 루프를 그리게 돼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끝난다. 이게 없어. 마그네틱 필드는 루프를 그리게 돼. 일렉트릭 필드랑 다른 점이에요. 일렉트릭 필드는 시작과 끝이 있어갖고 이렇게 되는데 마그네틱 필드는 루프를 그리게 된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될 거고요. 뭐 모노폴은 없다 뭐 그런 말이고 마그네틱은 다이폴이다. 다이폴이라는 건 다이가 둘이란 뜻이잖아요. 폴이 두 개 있는 거야. N극에서 있다는 거고 모노폴이라는 건 없다는 거. 자, 마그네틱 머티리얼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 자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자석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물성이에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거는 아이온 뭐 같은 거 occur because electron have an inherent magnetic dipole called the electron spin. 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그 어떤 뭐 아이온 같은 거 보통 여러분 이게 기호로 쓰면은 아이언이나 뭐 코발트나 니켈이나 이제 이런 걸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석들이 돼요. 자석의 성질을 많이 띠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이제 자석을 많이 띠게 되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오리진은 뭐냐 하면 얘네들 물질 속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잖아, 전자. 전자가 있단 말이지.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 자체가 하나의 다이폴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 자체가 N극 S 조그마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의 오리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클래시컬한 그런 피직스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지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밖에 차지가 이렇게 있는데 차지가 이렇게 움직여, 막 움직여. 그러면 차지가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꼭 얘가 막 움직이고 막 이래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전자 자체가 inherently 하나의 조그마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 조그마한 것 자석들이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걔네들이 얼라인하는 방법, 걔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서 보기에 지금 마크로스코픽하게 자성을 띠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밖에서 어떤 디스터번스를 줬을 때, 밖에서 익사이테이션 시켰을 때 걔가 자성, 자력의 마그네티즘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게 있고 별로 반응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일렉트론 스핀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 우리의 지식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멀티플 초이스 같은 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무빙 차지 때문인데 이런 무빙 차지가 우리가 밖에서 보면 마크로스코픽하게는 차지가 막 지나가고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근데 인트린식하게 아주 들어가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전자라는 것 자체가 일렉트론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간에 전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야. 조그마한 자석. 걔네들이 이제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서론이 이제 길었죠. 하나씩 봅시다. 뭐 다 했던 얘기예요. 앞에 길게 얘기했던 거 좀 더 약간 좀 자세하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뭐 저기 옛날에 자석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느냐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옛날 춘추 전국 시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 기원전 몇천 년 뭐 이래요. 기원전보다 훨씬 더 옛날 얘기인데 그때 신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디다 쓰니? 보통 전쟁에 쓰죠. 최신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전쟁이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자석을 발견해가지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옛날일수록 특히나 뭐 그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뭐 지리라든가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얘가 항상 북쪽으로 가리키네. 뭐 이런 어떤 물질을 발견했다 이거지. 그거 가지고 뭐 술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거 가지고 가면서 우리 방향을 찾고 뭐 군대들이 이제 진군하고 하는데 뭐 썼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로드스톤이라고 알리는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퍼머넌트 마그네트는 보통 뭐 이제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이고 이거부터 외우거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Fe2O3 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트 스킹 폴, 사우스 스킹 폴. 이건 이제 N극, S극이라는 거지. 그렇지? N극과 S극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N극, S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뭐 컴파스를 쓸 수 있는 컴파스, 방향 찾는 거 쓰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땡기고 이렇단 말이죠. 아파지 폴은 어트랙트하고 라이크 폴은 리펠한다. The force of attraction varies inversely and square of the distance between the pole 그랬는데 이게 꼭 스퀘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맞는 말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자석의 어떤 형태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니까는 뭐 어떤 펑셔널 폼은 아직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포스가 약해진다. 가까워질수록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거리가 멀면 포스가 약해진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필드 포스의 근본적인 성질이기도 하죠. 그래비티도 그랬고, 일렉트릭 포스도 그랬고, 마그네틱 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석을 관찰해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Only a certain material shows strong magnetic effect. 아이론, 코발트, 니켈 아까 썼던 거 이거. 아이론이 이제 F이고. 이게 코발트가 CO고 그다음 니켈이 이제 NI 뭐 이런데 이러한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뭐 페로마그네틱이다. 페로마그네틱 매트리얼 이렇게 불러요. 이런 물질 순수한 뭐 FeO, CO, NI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Fe2O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옥사이드랑 결부돼 있는 거. 그런 것들 옥사이드라고 옥사이드 산화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퍼머넌트한 자석을 띠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잘라봤자 그대로야. 잘라봤자 또 생겨. 이거 싹둑 자르면 NS도 생기고 NS도 생겨. 나는 N극만 가져야지, S극만 가져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세상에 마그네틱 모노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건데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디스클레이머라고 그러죠.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뭐 혹시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렇지?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확하죠. 마그네틱 모노폴은 has not been observed in nature. 아직은 발견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뭐 이거 두 개 잘라봤자 똑같이 나온다. 뭐 이런 말 여기 써 있고요.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실험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할 텐데 앞에 붙이고 하고 하는 것들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실험들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서로 밀고 땡기고 무슨 멀어지면 힘 약해지네. 그리고 N극, S극 서로 간에 다른 극끼리 땡기네. 뭐 이런 것들은 다 흔하게 나오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다른 거 두 개만 더 붙여봤어요.
이런 거, 핀 같은 거 있죠? 핀, 이거 뭐라 그래요? 클립이라 그러나? 클립, 헤어 클립이나 뭐 종이 클립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붙는다고 많이 해봤죠. 이게 붙어. 근데 그거를 다른 거에 붙이면 또 붙어. 붙이면 또 붙어.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있는 클립이 자석의 익스텐션이 된 것처럼 계속 이제 붙어 나가는 거죠. 연결이 막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하지만 모두 그러냐? 그건 아니고, 이거 이제 뭐냐면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 보통 구리로 만들어 있죠. 그 동전 같은 거 이제 구리로 돼 있는 게 많은데, 그 구리 같은 동전, 뭐 니켈이나 다임이나 뭐 이런 거,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뭐 5센트, 10센트짜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안 붙어. 자, magnets can pick up some object such as paper clips, but not all. If the object is attracted to one end of the magnet, it is also attracted to the other end.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쪽에 붙으면 저쪽에도 붙어. 이건 마치 우리 전기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어떤 차지가 차지가 있어. 차지가 있는데 어떤 차지끼리 같은 차지끼리 밀고 다른 차지끼리 땡기고 뭐 이런 걸 아는 건데. 근데 차지가 없어도 뉴트럴한 컨덕터가 있어도 차지가 있으면 뉴트럴한 컨덕터니까 얘는 차지가 없고 얘는 차지가 있으니까 얘는 차지가 없으니까 안 땡기겠지가 아니라 땡기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뭐 소개를 폴라리제이션 시키고 땡기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페이퍼 클립 자체는 자석이 아니에요. 자석이 아니지만 내 자석에 가까이 가면 걔가 붙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밖에서 주어지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S극이든 N극이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얘는 얘 자체. 뭐 마찬가지 아니야. 그 컨덕터도 얘가 네거티브 차지든 파지티브 차지든 상관없이 끌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most material, including copper, penny 같은 거, 또는 알루미늄, 또는 글래스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그넷이 성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그러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그네티즘하고 무빙 차지하고 관련이 많은 거기 때문에 스테릭 차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렉트로스코프예요. 일렉트로스코프 본 적 있죠? 예전에 전기할 때 봤단 말이지. 일렉트로스코프가 있는데 어떤 차지가 가까이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차지 끌려오면서 이쪽으로 다른 차지가 밖으로 밀려가지고 이게 확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 아래 이제 리프가 이렇게 있다가 벌어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얘가 차지가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안 그렇다는 거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네요. 전혀 뭐 연관이 없다는 거네. 자, magnet does not affect the electroscope. Static charges have no effect on magnet.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스테릭 차지하고는 친하지가 않아. 결국 스테릭 차지하고는 관련 없는 거야. 뭐가 움직여야 뭐 되는 거라 저기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charge rod exert a weak attractive force on both ends of the magnet. 그러니까는 뭐 어떤 차지가 있는데 자석 있고 어떤 차지가 가까이 왔어. 그러면 전혀 안 땡기냐? 땡기긴 땡기죠. 왜냐면 얘도 컨덕터거든. 얘도 이제 금속으로 돼 있으면 컨덕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들도 약간 약하게나마 폴라리제이션 되고 그다음에 땡기고 이런 건 있겠지. 하지만 그건 정기적인 폴스란 말이에요. 정기적인 폴스지 자기적인 폴스가 스테릭한 전하, 스테릭한 일렉트리시티랑 작용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마그넷 필드 아까 얘기했었죠. 역시 어떤 폴스가 있으니까 그냥 폴스도 아니고 무슨 폴스야? 필드 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그네틱 필드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Interaction between electrically charged object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electric field 했듯이 일렉트릭 필드라고 우리가 정의하면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자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조그만한 나침판 나침판 이런 거죠. 나침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N극 S 그래가지고 북쪽 가리키는 거 이걸 갖다 놓으면은 얘들 때문에 방향이 변한다고.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걔네들이 북쪽이 향하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화살표로 이렇게 그것들을 쭉 하고 연결해 놓은 거.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그 방향, 그게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연결해서 곡선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필드 라인즈가 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랑 똑같이 했어요. 그 컨셉이랑 똑같아요. 일렉트릭 필드 라인즈.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필드 라인즈. 마그네틱 필드 라인즈는 곡선이에요. 곡선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마그네틱 필드는 곡선일 수가 없어. 필드라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라는 건 곡선일 수가 없어요. 어느 포인트에서의 필드를 구해라. 그러면 그 필드 라인에서 탄젠셜한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탄젠셜한 벡터. 그 탄젠셜한 것들을 쭉쭉쭉 연결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필드 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라인 할 때도 이런 거 있었지. 필드 라인이 평평하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쪽은 필드 라인이 띄엄띄엄한데 이쪽은 필드 라인이 촘촘하다. 즉 필드 라인의 덴시티가 커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가 필드가 세다는 얘기죠. 마그네틱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띄엄띄엄한 거,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여기에 필드가 약하고, 이렇게 촘촘한 데는 필드가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드 라인 자체의 인트린식한 성질이죠.
뭐 그런 말 있고, likewise magnetic field surround the magnetic substance making a permanent magnet. The field accounts for the observed field force.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at any location is a direction which compass needle, 요 compass needle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거 여기서의 탄젠셜 방향이라는 거예요. Away from the north pole and toward the south pole. 이렇게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쭉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magnetic field라는 게 있으니까 field strength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lectric field도 그랬잖아. electric field에 세기가 있었잖아요. 그 세기는 뉴턴 퍼 쿨롬. 뉴턴 퍼 쿨롬. 뭐 똑같은 유닛으로 볼트 퍼 미터 이런 거 있었지. 이게 일렉트릭 필드였었죠.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였었죠. 자, 여기서는 T라고 쓰고요.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 옛날 책에는 가우스라는 유닛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우스. 가우스. 사람 이름이죠. 테슬라보다 훨씬 더 작은 10의 안에서 4승 테슬라인가 그래요. 아니다. 그치, 맞지. 10의 4승 테슬라. 이렇게 작은 유닛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MKS, 요즘 SI 유닛으로 그냥 테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나타내는 유닛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자석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그 일렉트릭 필드 할 때도 어땠었나? 차지가 있으면 차지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레이디얼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필드 했었지만 패러렐 플레이트가 있으면 어때? 필드가 거의 유니폼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석을.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자석 중에 홀스슈, 그러니까는 말굽 자석이라는 거 있죠? 그 막대 자석만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NX를 쭉 구부린 거지 뭐. 여기가 이제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고 여기는 갈라져 있는 모양이고 여기 틈이고 이 틈을 보면은 결국은 여기가 이제 N극, S극이라 N에서부터 S극까지 필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네들은 거의 유니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패러렐 플레이트 커패시터, 패러렐 플레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끄트머리가 약간 엣지 이펙트라고 했죠. 약간 평평하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석은 사실은 필드가 지나가는 길이 돼요, 길. 필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프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루프. 그러니까 루프가 이루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컨덕터로 쭉 하고 연결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전송할 수가 있죠. 일렉트릭 필드. 그게 전류잖아, 전류. 이것도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떤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게 직선으로 가진 않아도 이렇게 구워 놓으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이 된단 말이야.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가 되는 거죠. 뭐 웨이브 가이드처럼 이제 가이드가 돼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etween flat parallel magnetic poles, the magnetic field는 nearly uniform이다. 요거. 그러니까 유니폼한 magnetic field. 사실은 유니폼한 magnetic field 만들기는 보통 물건, 보통 자석에는 유니폼한 필드가 아까도 그림 봤지만 막 꾸글꾸글하고 동글하고 막 이러니까 유니폼하지가 않은데 유니폼해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유니폼해야 우리가 실험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뭐 어떤 차지가 움직일 때 포스를 어떻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런 필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야. 이거는 뭐 옛날 사람들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춘중국 시대 그 아주 전쟁했다는 사람부터 이거 동서남북이랑 관련이 있네.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스피리컬 마그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둥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N극이 있고요. 이쪽에 S극이 있어요. 뭐 그래야겠지. 그래야 N극이 북극을 가리킬 거 아니야. 북쪽에 지구를 커다란 자석으로 본다면 지구가 남극에 N극이 있는 거고 북쪽에 S극이 있겠지. 그래야 이제 일반적인 마침판은 N극이 S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구가 둥그렇고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런 필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걔네들이 항상 지표면이랑 패러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표면이랑 패러렐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 뭐 약간 꺾어져 있고 그렇죠. 위도에 따라 다르겠죠. 위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좀 평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각도가 좀 많이 달라지고 이렇겠죠. 뭐 그런 것들 디뱅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틱 인클리네이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 자체가 둥그렇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주변의 마그네틱 필드가 지구의 서피스와 꼭 패러렐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위도에 따라서 약간씩 이게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디뱅그라고 그러고 이것들은 이제 그 지구의 그러니까 자기 위치의 레티튜드랑 관련이 있겠죠. 반면에 우리 지구가 이제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가 저기 나침판으로 북쪽 남쪽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빙글 도는 자전축하고는 똑같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게 뭐 노트 지오그래피컬 폴, 사우트 지오그래피컬 폴 이렇게 돼 있어하고 이걸 중심으로 자전한다고 치면 이걸 이제 진북이라고 그러죠. 이건 자북이랑은 약간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앵글, 그것도 이제 앵글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디클리네이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딥앵글이라는 거, 디클리네이션이라는 거 이런 거는 북극 남극하고 진짜 자석에 지구든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석의 앵글 S그 폴하고 일치하지 않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증거들 지금까지 밝혀낸 걸로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이것도 변한대요. 항상 이게 아니라 막 변환되는 거지. 수십만 년 지나면 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앵글 S가 뒤집어질 수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야. 이런 모양이라는 거. 지구도 자석의 일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험할 때도 이런 거를 그 포인트로 주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 느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아까 전선이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필드 생기고 어쩌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무슨 공부를 한다고 실험한다고 쳐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전선이 있고 전선에서 커런트가 얼마 흐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이걸 측정을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죠. 이게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것도 어떤 여러분들 실험하고 나서 애널라이즈 할 때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완벽하게 이렇게 이론에 의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정확하게 마그네틱 필드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몇 도 약간 틀어져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지구 자체에 마그네틱 필드가 영향을 준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아까 전선이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결국 차지가 움직이면 그때 필드 생긴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이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이제 얼스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 사람이라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제로 이제 원본에 보면 여기 뭐 umlaut 같은 거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저렇게 씁시다. 그래서 마그네티즘은 caused by electric current다. 일렉트릭 커런트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일렉트릭 커런트라는 게 자체가 차지의 무브먼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일래나?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전류 안 흘러.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나침반들이 다 북쪽을 다 가리키고 있죠. 근데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쭈구르르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얘네들이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필드를 형성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침반들이 이렇게 위치 따라 돼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필드가 뭐라고 했어요? 조그마한 나침반 갖다 댔을 때 걔네들의 N극이 가리키는 포인트를 쭉쭉쭉쭉쭉 연결하면 그래서 필드 라인이다 이렇게 했었죠. 이거. 커런트가 없을 때는 컴파스 니들이 전부 북쪽을 가리키는데 근데 컴파스가 있다 보면 애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되더라. 커런트가 지나가면. If the current is strong enough, the compass needles are tangent to the circle around the wire. 그랬죠. 왜 strong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지. 요게. 그러니까는 예에 의한 거,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커런트가 있으면 커런트가 이렇게 있으면 커런트를 올라가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놨을 때 남은 네 손가락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필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면 그런데 근데 거기다가 애더블 해야죠. 뭘 애더블 해야 돼? 지구 자체의 마그네틱 필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가 충분히 크다고 하면 무시할 만한데 얘가 커런트가 충분히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 필드 그 자체가 약하면 이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스트롱 이너비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라이트 핸드 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자, 커런트가 이렇게 커런트가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어떻게 생기느냐? 커런트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떼굴떼굴 띵글띵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 루프죠, 루프. 커런트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루프라고 그랬잖아. Point your right thumb i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The compass needles are tangent to the circle with the north pole in the direction of your fingers are pointing. your finger pointing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필드가 생긴다. 거기다 갖다 대면, 그러니까 이렇게 서클이 생기면 그 서클에 갖다 대면 그 서클의 탄젠셜 방향으로 N극이 조그마한 컴파스 N극이 가리킨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자, 3D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마그네티즘이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이야 이게 입체로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2D로 전부 끝났었어. 미케닉스에서 그랬고 전기에서 그렇고 뭐 벡터도 얘기 많이 했지만 2D에서 끝났다고. X 방향, Y 방향 이걸로 끝났었단 말이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3차원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뭐 3차원적인 거란 말이지. 이게 3차원적으로 약간 좀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아래 요게 방향만 있으면 좋겠는데 2D면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점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안으로 쑤시고 들어가는 방향 이걸 이제 가이표라고 하겠어요.
요거 보통 이제 문제 따라서는 이게 이제 out of the page, into the page 이래요. 옛날엔 종이에다 내고 이제 시험 봤었으니까 그 종이에서 그렇다는 거고. 또는 그냥 어떤 책에 따라서는 out of figure 또는 into the figure 뭐 이렇게 out of screen, into the scree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싹둑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럼 점점점 찍혀 있죠? 이런 튀어나오는 방향인 거죠.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돼? 가이가이가 돼 있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옆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요런 입체적인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필드가 생긴다는 거야. 자, 이거를 뭐 2D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번에는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2D로 팍 표현해 보면은 여기 I가 있죠. I가 이제 커런트라는 건데 커런트가 지금 가이표가 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into the figure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그럼 얘가 이쪽에서 하겠다. 오케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엄지손가락 오른손으로 이렇게 쿡 하고 쑤시고 넣어. 그럼 이쪽 방향으로 둥글둥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필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필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그리면 돼. 이쪽은 짧게 그렸고 가운데도 길게 그렸죠. 왜 그러냐면은 커런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필드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정확한 펑셔널 폼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사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방향하고 그다음에 필드의 크기는 멀어지면 약해진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한 거고. 가이표. 요거 이제 가이표가 이제 요거죠. 요 가이표는 이제 into the figure vector. 그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있으면 튀어나오는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The field is weaker, farther from the wire. 그런 말 써 있고, magnetic field vectors are tangent to the circle around the wire, pointing in the direction given by the right-hand rule. right-hand rule. 들어가는 커런트 방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으로 필드가 생긴다는 거야. 자, 말로 이제 좀 써보면은, magnetic field is created at all points in space surrounding a current carrying wire. 뭐 똑같은 얘기 되풀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magnetic field at each point is a vector. It has both the magnitude도 있고 direction도 있죠. Usually called the magnetic field strength는 요거라고 보는 magnitude가 있고, 이제 테슬라 magnetic field strength고, 그리고 direction도 있다. 자, magnetic field exert forces on magnetic poles. The force on the pole is parallel to magnetic field B, and the force on South Pole is opposite to magnetic field B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magnetic field가 있으면 magnetic field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만약에 N극, S극 되는 어떤 자석이 있다고 쳐봐. 그럼 N극은 이 magnetic field 밖에서 준 magnetic field예요. N극은 이쪽 방향으로 폴스를 받고요. S극은 이쪽 방향으로 폴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라인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결국 빙글 돌아가죠.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편안한 거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는 얘기죠. S극을 향해 가는 거죠. N극 따로 S극 따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굽 자석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하지만 N극 시작해서 S극 향해 가는 거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N극은 저쪽을 향해 갔고 S는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 자석을 던져 놔. 그러면은 N극은 필드랑 얼라인을 하게 되고 얼라인 방향으로 패러렐하게 그다음에 S극은 필드와 안타이 패러렐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기할 때, 다이폴 할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컨셉이죠. 자, magnetic field line are imaginary line drawn through the region of space so that the tangent to the field line is in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아까 얘기했죠. field line 있으면 거기 탄젠트 그리면 그게 magnetic field line, 필드다. 그리고 field line은 closer together, 촘촘하면 필드가 센 거예요. Where the magnetic field strength is larger. 오케이. 띄엄띄엄하면 필드가 세게 약한 거고. 자, 여러 가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좀 다 다양한 상태에서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자, 이번에는 아까 와이어가 있으니까 와이어 주변에 필드 생긴다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자, 와이어는 직선이죠, 직선. 와이어가 직선이 아니면 어떻게? 곡선이야. 곡선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커런트가 지나가니까 주변에 필드가 생길 텐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곡선은 맞아. 곡선이에요. 이렇게 휘어가는 거야. 하지만 곡선인데 이게 직선의 연결이라고 볼까? 직선. 그럼 역시 이거는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3차원적으로 좀 그려놓은 게 이런 모양이에요. 보면은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되죠. 이게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걸 이쪽 면으로 프로젝션에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둥글둥글하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 어때? 가운데 부분은 어차피 다 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로.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왜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은 이렇게 필드가 저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와이어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럼 결과적으로 필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흐르면은 거기서 이렇게 둘 다 직선들의 연결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는 필드가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면은 루프가 흐르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커런트가 루프를 흐를 때 요거를 마치 요 커런트를 이 손을 가봤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필드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지.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어땠어? 아까는 우리가 아까 와이어가 직선이었을 때 와이어 직선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니? 와이어의 직선에다가 엄지손가락도 맞췄죠.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 필드였죠. 이번에는 와이어 곡선이야. 곡선이면 곡선이 둥그러면은 둥그런 쪽에다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 라이트 핸드 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둥그런 게 있잖아. 무조건 감아봐. 둥그런 게 있으면 감아. 그럴 때 엄지손가락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둥그런 게 와이어다. 그럼 감아. 그럼 엄지손가락이 필드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와이어가 직선이다. 그럼 직선 쪽으로 엄지손가락 갖다 대.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필드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이어가 있는데 와이어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튀어나와.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쪽에서 보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와이어 커런트가 이렇게 나오고 커런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필드가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감았다.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이쪽이죠. 필드들이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는 어때? 커런트 이건 이쪽에서 본 거죠. 오른쪽에 들여다본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와이어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둥글둥글하게 커런트가 흐른다. 그럼 둥글하게 감아.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 가운데서 점점점 튀어나오잖아. 반대쪽 바깥쪽으로는 들어가고. 그렇죠?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으면 원이 있는 쪽으로 원이 커런트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아.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얘가 센터에서 필드가 바깥으로 뿜어나오는 방향이다. 요거예요. 뭐 그런 말이고. 뭐 interfere, from the center of the loop 뭐 이런 거. center of the loop는 거의 직선으로 나가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이렇게 휘어져 나가고 이렇게 휘어져 갈 텐데 이쪽은 거의 직선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다른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장이 이렇게 된 건데 종이가 사실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종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거기 종이에 필드의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돼 있는 거죠. 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역시 감아.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방향으로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저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커런트가 나오는 이런 방향이야. 그럼 역시 감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필드가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자, 루프 하나 있는데, 루프 하나 이렇게 있어. 하나 있는데 커런트 I가 이제 흐른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 에리어를 A라고 친다면 이렇게 감았을 때 위쪽으로 필드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자, 근데 필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런 걸 뒷반하겠다고 커런트 I에다가 이 에리어를 곱한 거. 그러니까는 커런트가 이제 암페어고 에리어는 미터 제곱이죠. 자, 요거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다 이렇게 불러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 안쪽 부분이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필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옆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은 조그만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한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그만한 자석이다.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다. 조그만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그 주변에 필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와이어가 하나일 때이고요. 와이어를 여러 번 감았다고 쳐봐. 여러 번 감으면 여기다 n번만 곱하면 돼. 그러면 코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루프의 마그네틱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 그리고 코일에 여러 번 감았을 때 뭐 n번 감았다 그러면 n을 곱하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그마한 차지가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거기에 다이폴 모멘트라는 게 있다는 말이야. 자, 이거는 그냥 참조하라고. 이거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 이런 수식 같은 거 몰라도 되는데, 요거 이제 이 커런트가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가운데 방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으로 필드겠죠. 그게 생기겠죠. 그게 생기는데 그런 건 이렇게 쓴다는 거고, 뮤제로라는 건 처음 봤죠. 이 뮤제로라는 건 이제 숫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사실은 저게 뭐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수식으로 써놓은 게 숫자로 써놓은 게 저거고. 근데 요거를 마그네틱 퍼메빌리티라고 불러요. 요 뮤 제로라고 써 있는 거, 제로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백큐이란 말이야. 우리 입시론 제로 할 때도 했잖아요, 이거. 일렉트릭 퍼미티비티 할 때도 제로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일렉트릭 퍼미티비티 백큐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랬을 때 요 필드, 요 가운데서의 필드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수식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식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커런트가 세면은 뭐 필드가 세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R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커런트가 여기 있는데 커런트에서 멀리 결국 레이더스가 이 커런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거리인데 이 사이즈가 너무 커. 그러면 이제 머니까 아무래도 필드가 작겠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정확한 수식 같은 거는 몰라도 되고 n번 감으면 n는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센터에선 그렇고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멀리 떨어지면은 역시 와이어가 이렇게 센터에서는 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와이어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필드가 멀리 가면은 이렇게 탄젠셜 방향. 여기 있을 때는 에브리바디 전부 여기 가운데 통과하는 그런 방향일 텐데,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레이디아는 방향하고 옆으로 탄젠셜한 방향이 조금 옆으로 이제 점점 생기기 때문에 필드가 점점 약해지기도 약해지겠죠. 그것들을 다 더하면 거리에 따라서 필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역시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그네틱 다이폴의 엑시스 오브 코일 그랬는데 이 엑시스에서의 코일이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필드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여기다 그린 그런 거예요. 센터에서는 필드가 제일 세. 센터에서 필드가 제일 세고 멀어질수록 이 에리어를 이제 A라고 했을 때 멀어질수록 필드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그마한 루프가 있다. 루프가 있을 때 일단 감아. 그랬을 때 이쪽으로 필드가 생긴다.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있을 때 세고 센터에서 오프 센터로 가면은 약해지고, 그리고 여기 걔네 같은 곳에서 세고 멀어질수록 필드가 약해진다. 요거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루프가 뭐냐? 이 루프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자석이라고 그랬죠. 커런트가 이렇게 돌아.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 필드가 이제 이쪽 방향이겠죠. 결과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얘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n극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n극이 서로 간에 밀겠죠. 이 볼스를 이쪽으로 주겠죠. s극이 있으면 땡기겠고. Not pull up a permanent magnet to repel the side of the current loop from which the magnet field is emerging. magnet field가 emerging 한다. 그게 결국은 not야. 필드가 나오는 방향, 그것이 결국은 북극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은 극이 되고 다른 극이 되고 해서 이거 조그마한 자석으로 그냥 취급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땡기는 방향. 이것이 F는 서로 같은 이유가 뭐니 이게? 결국은 액션 리액션이죠. 액션 리액션 폴스니까 얘가 받는 폴스는 얘가 받는 폴스를 갖고 서로 간에 밀고, 이 경우에 밀고 그런 거 땡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렉트론 스핀이라는 얘기 아까 했었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어떤 애들은 자석이 되고 어떤 애들은 자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어.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아톰이라는 거 알죠? 아톰이 있는데 뉴클레스가 있는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차지가 빙글빙글 돌아, 일렉트론 돌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루프 커런트 루프랑 똑같잖아. 차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차지가 움직이잖아. 그럼 그것도 커런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열심히 배웠던 그런 마그네틱 다이폴하고 똑같은 모양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자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마그네틱 모멘텀 투 일렉트론 오비탈 모션, 그러니까 뉴클리어가 있으면 일렉트론 쪽에 돌고 있단 말이죠. 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한 차지가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것도 다이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일렉트론이 혼자야 어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클래시컬하게 봐서 그런데 클래시컬하게는 막 지구가 있고 달이 돌듯이 지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듯이 이런 식으로 오비탈 모션을 한다고 이제 상상하기가 쉬운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퀀텀 메카닉스라든가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렉트론이 마치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이제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클래시컬한 그런 순진한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렉트론이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랜덤하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똑같은 박자만 쳐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루프가 생기고 다이폴이 생기는 건 맞는데 클래시컬하게 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아토믹 마그넷은 이건 negligible contribution to macroscopic magnetization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톰 자체의 오비탈 모션, 아톰에 있고 그다음에 일렉트론이 있는데 일렉트론의 오비탈 모션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 그거에 의한 다이폴의 영향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서로 랜덤하기 때문에 다 캔슬되고. 그럼 대체 왜 생기냐? 자, 일렉트론 자체의 마그네티즘이 있다는 거죠. Inherent magnetic moment of the electron. 그랬어요. 일렉트론도 매스가 있고, 일렉트론도 사이즈가 있고, 일렉트론도 차지가 있고, 거기서부터 뭔가 하여튼 간에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상을 하겠는데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고 그만 알아두면 돼. 일렉트론 자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자석이다. 물론 얘네들이 여러분 혹시
케미스트리 배운 학생들은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막 1S에 전자 2개, 2S에 전자 2개, 무슨 그다음에 2P에 전자 6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혹시 뭐 못 배워도 괜찮고 배운 적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6개 다 안 차기도 하고 5개만 차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아드 넘버로 일렉트론이 오비탈을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븐 넘버로 채우기도 하고 뭐반 채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이 하나하나가 자석인데 얘네들이 그리고 이 한 방 안에 어떻게 돼요? 스핀이 거꾸로 된 애들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캔슬되는 거고. 남는 애가 혼자 있다. 만약에 혼자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캔슬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하여튼 간에 일렉트론 자체에 이니런트한 스핀이 있고 그 스핀이라고 불러요. 일렉트론 스핀. 일렉트론 스핀이란 결국 뭐냐면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자성, 마크로스코픽한 자성으로 마그네티즘, 마그네틱한 프로퍼티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거 구태여 뭐 멀티플 초이스 같은 거 문제 낸다고 싶으면 자석이 생기는 게 왜 그러냐? 어떤 물질은 자석이 되고 어떤 물질은 자석이 안 되고 그럼 일렉트론 때문이야 하여튼간에 그럼 맞아 일렉트론 때문은 맞는데 일렉트론의 오비탈 모션에 의한 거는 니그리집을 하고 일렉트론 자체에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원래 자체의 일렉트론 스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마크로스코픽한 마그네티즘의 소스는 일렉트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핀 때문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야지 걔네들이 전부 컨트리뷰션을 다 애드업하는 건 아니고 서로 캔슬도 되고 어쩌고 해요. 그러니까는 물질마다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퍼티를 나타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유,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되는 그것들은 뭐냐면 일렉트론 스핀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일렉트론들이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막 있다고 쳐. 그런데 그럼 이제 일렉트론들이 많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조그만한 다이폴이라고 했으니까 자석들이 조그맣게 있다고 보는 건데 걔네 랜덤하게 막 아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캔슬이니까. 그렇죠? Magnetic dipole moment due to electron point in random direction, the solid has no magnetism 이랬어요. 이런 물질이 있으면 그러면 걔네들은 자성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얼라인이 안 돼도 좋으니까 어떤 특정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은 걔네들은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물질이다. 강자성체라는 거예요. 되는 거고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느끼게 되는 그런 관측하게 되는 이제 자성이 강한 자석이 되든지 아니면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Electron spin magnetic moment are aligned. 얼라인이 돼 있느냐 이거죠. 얼라인이냐 랜덤이냐. The solid has a macroscopic dipole moment with north and south magnetic pole.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이고 바깥쪽으로는 필드가 뿜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 나는 어떤 마그네틱 매트리얼을 맞는데 지금 현재는 랜덤하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밖에서 필드가 가해지면 그러니까 여기가 N극 S 이쪽으로 필드가 가해지죠. 자 그러면 얼라인을 해버려요. 얼라인이 잘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물질이고 인듀스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이 자석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렇게 있으니 여기가 N극 S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물질만 보면 이제 필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N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쫙 하고 깔리면은 이 속에서 인듀스가 돼가지고 내가 마치 여기가 N극 S니까 좀 해가지고 여기가 N극이니까 S극이 서로 땡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magnetic domain aligned in the magnetic fiel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뭐냐면은 도메인이라는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얘네들이 사실은 뭐 조그만한 이렇게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는 것들 도메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밖에서 필드를 가해줬을 때 쫙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induced magnetic dipole has a north and south magnetic pole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attractive forces between the opposite pole, pulls of ferromagnetic material toward the magnet 그래가지고 자석을 갖다 대면 붙는 물질, 그것들이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인듀스가 잘 되는 거라. 그게 이거야. 보통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한 자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뭐 화살표 그린 것들이 그런 거야. 보통 랜덤하게 돼 있다고. 랜덤하게 돼 있으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자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원래는 0이었었죠. 근데 밖에서 B0라는 익스턴 아웃사이드 필드를 걸어준 거야,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거 랜덤하게 돼 있는 건데 얘네들 걸어주면은 이거 지금 이거 그래도 약간 랜덤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거 완전히 랜덤하고 이거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게 이거예요. B0고 B고. B라는 게 인듀스 마그네틱 필드고 B 아웃이라는 거 B 이게 O 이거 O예요, 사실은. 아웃사이드 마그네틱 필드고 마그네틱 필드 쫙 하고 걸어줘. 그럼 이제 쭉 하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된단 말이야. 필드가 이제 안에서 이제 얼라인 되면서 필드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없애버리면 뭐 다시 랜덤하게 되겠지 뭐. 야, 그런데 완전히 랜덤하게 돼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애들은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필드를 0으로 만들어도 이게 완전히 0으로 안 내려오고 이 정도까지 가고 서요.
이런 것들 히스테리시스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야? 바깥에서 주는 아웃사이드 필드가 0이어도 내가 원래 필드를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마그넷이 된 거지. 퍼머넌트 마그넷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없애고 싶다. 그럼 이제 반대로 줘야지. 반대로 네거티브 쪽으로. 네거티브로 주면 이제 억지로 끌어내려 가지고 이 B를 얘가 갖고 있는 마그넷 필드를 0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반대쪽으로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쪽으로 끄고 올리면 이것도 0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가다가 이제 뭐 이 정도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게 뭐냐면은 밖에서 아웃사이드 마그넷 필드가 없어도 얘네들이 인트린식하게 인사이드에서 마그넷 필드를 갖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퍼머넌트 마그넷이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물질이 있고 안 그런 게 있어. 하여튼 페로마그네틱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얘네들이 저 랜덤하게 막 있는데 한쪽으로 쫙 하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한 프로퍼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그럼 다시 랜덤하게 되는 거야.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랜덤하게 되는 거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열을 가하면 되죠. 열을 가하면 뭐 이렇게 추우면은 이러고 있다가 열을 가하면 막 에너지가 많아지고 바이브레이션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질서가 많이 깨지겠죠. 흐트러지고 랜덤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자석체가 있는데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다가 열을 가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성질을 못 갖게 되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큐리 템퍼러처라고 해요. 큐리 템퍼러처. 이거는 물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FE 같은 경우에는 1043 켈빈. 그러니까 뭐 700도 섭씨로 보면은 이용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그네티즘 없어지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때려도 돼요. 때려도 돼. 마그네틱 자석이 있으면 자석을 망치로 빵빵 때려. 빵빵 때린다고. 그러면은 이게 바이브레이션 되게 심하게 받잖아요. 심하게 받으니까 얘네들이 막 흩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성체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타이제이션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자 마이크로스코픽 마그넷 due to their spin 때문에 일렉트론 기본적인 인트린식한 다이폴 모멘트라고 했고 ferromagnetic material in which the spins are aligned is organized into magnetic domain. 도메인 조그만 도메인으로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돼 있는데 밖에서 걸어주면 individual domain align with the external magnetic field to produce induced magnetic dipole moment for entire object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랜덤하게 있다가 걸어주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없어지면 너무 말짱 꽝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질은 밖에서 주는 필드가 없어져도 이런 포인트에서 퍼머넌트한 마그네틱 필드를 유지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틱 프로퍼티. 그러니까 우리 페로마그네틱한 자석이 잘 되는 애들만 얘기했는데 뭐 다른 애들도 있어요. 단어 3개만 알아두세요. 페로마그네틱, 파라마그네틱, 그리고 다이아마그네틱 뭐 이라는 것도 있어요. 페로마그네틱 매트리얼 서치 아이언, 니켈, 코발트 뭐 아까 3번 썼던 거 아이언, 니켈 그리고 코발트 can be permanently magnetized by external field that causes alignment to the magnetic domain or atomic magnetic dipole moment 이렇게 돼 있고 파라마그네틱은 뭐냐? 파라마그네틱 물질은 이거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주는 필드가 없어지면 자기도 그냥 흩어져. 그러니까 얘는 퍼머넌트 마그네트가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일렉트론 그 아톰의 오비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일렉트론이 차 들어가는 어떤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AP 케미스트리 그런 거 보면은 책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파라마그네틱은 페로마그네틱이랑 다르다. 약하고 일단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되긴 해. 페로마그네틱 비슷해. 근데 약하고 밖에서 주는 필드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이나 마그네슘 interact weakly with the external magnetic field. In the magnetic dipole of the material do not remain aligned after external field removed.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자, 한편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다이아마그네틱 성질은 모든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는 건 물질마다 갖고 있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익스터널 필드를 가해주면은 거기에 나도 얼라인을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물질의 경우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냐면은 일렉트를 가해주면 마그네틱을 가해주면 거기에 반대쪽으로 필드가 인듀스되는 그런 성질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페로마그네틱, 다이아마그네틱 이것들은 익스터널 필드를 가해주면은 거기에 얼라인이 돼가지고 나도 붙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만 이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물질들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 필드를 가해주면 얘가 도망가요. 리펠한다고. 그래서 in that their electronic structure create the usually weak alignment of the dipole moment of the material opposite the external magnetic field. 이런 것들을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이 있다. 익스터널 필드 가해준다. 그럼 그거는 리펠한단 말이야. 세진 않아요. 약해. 페로마그네틱도 파라마그네틱도 약해. 센 거는 페로마그네틱.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석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우라는 거,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할 때 우리 이거 했던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렉트릭 이거 퍼미티비티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관계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물질마다 백큐일 때가 요거였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앞에 뭐 카파 같은 거 붙어가지고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마그네타이제이션 되는 그런 파워퍼리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Magnetic permeability is a measurement of the amount of magnetization in a material in response to external magnetic field. 그랬고요. 그러니까 미우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필드가 세지겠죠. 이게 저기 리스판스하는 정도가 세지겠죠. 자, free space has a constant value of magnetic permeability. 그게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4파이 곱하기 10^-7 7승이라고 했고, appears equation representing physical relationship. 여기 아까 등장할 거예요. 아까 이게 나오는 식을 한번 잠깐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permeability of matter has a value different from that free space and arises from the matter's composition, arrangement. 컴포지션 자체 성질이 다르다.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It's not a constant for material and varies based on factor.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또 저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밖에서 걸어주는 필드가 어떠냐, 온도가 어떠냐, 뭐 다른 그런 어떤 주변 환경, 템퍼처라든가 또는 방해에 따라 다르다. 필드가 걸어주는 방해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 익스터널 필드 여기 밖에서 걸어주는 필드 스트렝스에 따라 다르다. 마치 옴스로가 어느 정도 필드까지만 성립을 하고 필드가 넘어가면 이게 리니어한 관계가 안 된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밖에서 주는 조건에 따라 역시 다른 그런 거를 그런 프로퍼리, 어떤 물질의 프로퍼리를 나타내 주는 거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내용 알면 되겠고요. 이걸 풀어가 뭐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뭐 설명할 때 한두 줄 쓰던가 아니면은 MCQ, 멀티플 초이스에 뭐 침으로 나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